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개그만! 너 돈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정말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소속기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플레이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시회가 논란입니다. 문제가 된 작품의 원작은 인상파 마네가 그린 올렘피아와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입니다. 잠자는 비너스는 여신을 모티브로 한 전형적인 16세기 그림이고 올렘피아는 당시에도 큰 논란이 된 19세기 작품입니다. 올렘피아는 여성을 신화 속 여신이 아니라 현실의 존재로 그려서 당시의 비평가들은 똥배가 나온 여성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냐며 공격을 했었고 일반인들은 야신의 여성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을 바라보는 게 발칙하다며 그림을 지팡이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1865년 152년 전의 일입니다. 20세기 이후로 누구도 이 그림을 여성 혐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 스스로를 대상이 아니라 시선의 주체로 그려낸 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두 그림을 섞어서 그 얼굴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수발을 드는 하인의 얼굴을 최순실로 패러디한 게 논란이 된 겁니다. 보수 진영은 의도적으로 이 논란을 키우고 진보 진영은 여성 이슈라며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몸을 실제로 그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몇백 년 된 그림의 얼굴만 패러디한 거죠. 더구나 여성 혐오를 표현한 게 아닌 그림에 미술사적 의의는 오히려 여성 혐오에 저항한 그림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느낌을 하면 여성 혐오가 되는 건가요? 눈 가는 풍자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독자는 그 의미하는 바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지만 이게 정말 여성 혐오인가요? 김원준의 의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뉴스는 영장 기각이죠.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사실 표준 결정문이긴 한데요. 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 이렇게 보통 끝나죠. 짧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 특혜 입학, 부정 입학 관련해서 모든 교수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예, 지금까지 총 4명 구속됐습니다. 근데 최종 책임자가 기각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물론 기각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구속되던 유추열균 교수는. 네, 소설가 이인하로 유명한 이철근 교수죠. 학점을 사실상. 네네. 잘 줬다. 네, 대리답안지 제출. 네, 이런 학사비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구속됐잖아요? 네. 이인성 교수도요, 학사비리로 구속이 됐고요. 김경수 학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최총장처럼 항암 치료 중이다 이렇게 항의했는데 그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구속된 박 처장 남궁곤 교수. 예. 박 처장은 뭐라고 했냐면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하나라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학칙을 총장 몰래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총장 모르게
여야대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무더기에 받을 수도 없잖아요. 뭐 그랬다면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수십 번 통화했다는 것도 밝혀졌고, 원래는 이제 잘 모르는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서 만났을 뿐이다. 2차례요. 예.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차은택 씨가 심지어 폭로했죠. 만난 적이 있다고 같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된 건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특검의 영장이 너무너무 부실했던 거예요. 그 하나의 가능성과 또 하나의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가 아닌가. 예. 여기는 두 번째는 저희 추정입니다. 왜냐면은 그 계속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최순실 씨 하나만 보고 여여대 총장부터 학장, 입학처장,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점수는 줄 수 있지 몰라요. 네네. 하지만 입학시키고 학칙을 바꾸고 정부 지원금을 무더기에 받고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최순실 씨 혼자. 그래서 이제 혹시 이때까지 다른 모든 최순실 씨가 연루된 사건에 마지막 전화하는 분으로 등장하는 예, 해결사, 민원 해결사.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도 전화로 개입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세간에서 가지고 있죠. 예,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 자주 통화하는 총장 중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자주 통화하는 세 분 중 한 분이라고.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게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예, 노 의원의 주장이죠. 근데 이제 최 총장이 구속되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묻겠죠. 네네. 아마도 인신을 구속하고 나면 그럼 당신이 최종적으로 받은 전화 혹시 박근혜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았냐? 다른 지금 의혹이 되는 사건들에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안종범 수석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있어서 네네. 연결이 되는데 경제적 상황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걸 주도한 분 교문수석인데 그죠? 다이어리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입증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한정석 판사님에 대해서 또 거론되는 것이 지난번에 왜 구속된 사람들이 말 맞추는 것 같다고 특검에서 일시에 압수수색했단 말이죠. 네, 12월 말경에 했었습니다. 구치소. 근데 예.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내주면서 최순실 안정부 가장 중요한 분이고 똑같이 구속돼 있고 똑같이 구치소에 들어있는데 나머지 분들의 구치소 압수수색하게 해놓고 이 두 번 가장 의심분되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의 구치소는 압수수색 영장 안 내준 판사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법의 엄정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 힘을 좀 느낍니다. 힘. 뭔가 힘이 살아있다. 네. 안 느끼십니까? 예, 뭐 어제 일선 기자로서? 장도리가 만화를 그렸었는데요. 경향신문 장도리가 불구속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원망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거리가 가까웠던 게 아닐까 하는 구속하기에는 저 혼자 추정을 던져봅니다. 네. 영장 청구를 하겠죠, 아마도, 특검에서는. 왜냐면, 최 총장한테 인신구속 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았냐? 네. 저는 판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계속 얘기하시면. 네. 자, 다음 순요? 네, 특검이 어제 갑작스럽게 보안 점검을 했다라는 TV조선 보도입니다. 도청을 탐지하는 대검 수사관들이 특검 사무실을 찾은 건데요. 이들은 도청 장치가 설치됐는지 탐지하고요. 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제가 해본 적이 있어 아는데 요즘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안 잡혀요. 탐지를 직접 하셨었다고요? 네. 아니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탐지를 하는 분들과 의논했는데 아, 예. 네. 저도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안 잡힌답니다 이거. 네. 띠껍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워낙 도청을 실제로 한다면 장비가 좋아져서 안 잡힌다 탐지기로. 네. 그래서 이 탐지 안 나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물론 지금도 있다고 뭐 확정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마도 본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을 밖에서 어떻게 알지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안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장비가 안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무척 오랫동안 노력해봤는데 못 잡는답니다. 그럼 그냥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수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권해드리는 방법은 길을 예. 걸으면서 밖에서 예. 대화하는 게 최고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여야 사이의 새로운 대선 구도를 모색 중인 이른바 제3지대가 설 연휴 이후로 또 이 당분간 안개 속에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 강기문 전 총장이 오늘 열리는 관훈 토론회에서 좀 더 진전된 빅텐트 관련된 구상을 밝힐 전망이라고는 하지만요. 손에 잡힐 만한 결과를 내놓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대선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행보에 관한 전망. 반기문 전 총장은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시 뉴스로 채택을 하고
용어 해설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제3지대 뭐, 빅텐트, 말 많잖아요. 예, 스몰 텐트. 네. 예, 예. 플랫폼 정당 뭐, 비패권지대. 다 헷갈리는 말들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3지대는 친박, 친문, 이외 다 모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박이 아닌 비박, 친문이 아닌 비문, 그리고 여기 이제 국민의당, 뭐 기타 등등 다 모여라. 원래 이제 탄핵 직전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정서와 국민의당이 그런 행보가 이제, 그런 조합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지금은 동력을 읽고 물 건너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3지대라고 하는 건. 대신 국민의당이 들고 나온 게 이제 플랫폼 정당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이 플랫폼이다. 바깥의 인사들도 다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국민의당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선 주자로 뚝 서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정당. 최근에 여기에 국민의당을 올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패권지대라는 말이 있어요. 김종인 전 대표 혼자 쓰는 말입니다. 입에 잘 안 붙는 표현인데. 네. 제3지대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나를 중심으로. 네. 네, 나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인 거죠.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 생각만큼 본인의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용어이나 유행은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자꾸 등장한다. 그리고 빅텐트라고 해서 빅텐트. 네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건 예전에 야권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 예전에 야권 연대. 당은 다른데, 뭐,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보면 비슷한 세력 아니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단일한 후보를 만들자. 그러니까 당은 그대로 둔 채. 뭐 이런 거를 빅텐트라고 하거든요. 네. 제3지대 이후에 이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반기문 등장 이전에는 티끌모아 티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가 반기문 전 총장이 등장한 이후로 이 티끌들을 반기문 전 총장이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태산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느냐. 빅텐트. 이 용어가 간단한 해설이고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라. 네. 네네. 근데 모이는 방식에 대한 뭐 용어들이고 현상 해설을 잠깐 드리면 앞으로 이제 대선 보도가 자주 나올 테니까. 네. 근데 대선 보도는 뉴스만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반기문 전 총장 관련해서 기본 해설을 좀 이어서 하자면 반 총장이 투어를 하다가 전국 투어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잖아요. 네. 전면적으로. 왜 그럴까? 기사에 보면은 외교 라인과 MB 라인이 신경전을 벌인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등장해요. 네, 실제로 이게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예, MB 라인 언론이 출신에서요.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면 이거 대판 싸운 거라고 봐야 돼요. 대판 싸운 거라고 봐야 되고요. 해설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진짜로 작은 신경전을 보도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반 총장이 바른정당 입당한다고 뉴스 나왔다가 바로 반나절 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네네. 그리고 뭐 창당한다고 했다가 물리적 창당은 아니고 뉴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메시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거는 외교 라인과 MB 라인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네. 네네. 기자가 MB 라인에 마이크를 대면 이렇게 얘기하고 외교 라인에 마이크를 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외교 라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지율이 몇 배 아니냐 다른 티끌에 비해서 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고 MB 라인은 아니다 당이 있어야 된다 바른정당 같은 데 들어가자 그런 거죠. 일정이 중단된 것은 대판 싸우다가 MB 라인에서 지원을 중단한 거라고 봐야죠. 이게 기름값이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네. 이 양그룹의 대표 선수는 현재 기준으로는 외교라인 김숙 전 유엔 대사 반 총장과 외무부시 동기죠. 네. 이분은 특이하게도 국정원 1차장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는 이동관 전 수석이 청원하고 있지 않나. 네. 두 분이 대판 싸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독자 행보가 강화되면 외교라인이 이기는 것이고 정당하고 적격 연결되면 MB라인이 힘을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상황.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보면 이제 뉴스가 좀 더 읽힙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다른 후보 행보 나오면 저희가 기본 용어와 구도를 해설해 드리는 걸로. 네. 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MB라인이 최종적으로 이길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예, 그냥. 예. 예언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그게 예언이에요. 예. 네. 이게 선거는 물적 토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아니 물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름값 없으면 한 치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전국 투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MB라인이 최종적으로 주도권 치지 않겠느냐. 아직은 아닙니다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관련된 형사 법정이 열렸습니다. 관련한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는데요. 검찰과 최순실 씨 쪽이 어제 법정에서 태블릿 PC의 소유자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씨와 노승일 씨의 통화 녹음에 나온 한 문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는 내 태블릿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최 씨가 태블릿 PC의 소유를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노승일 씨에게 최 씨의 말이 내 태블릿이라고 라는 반문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요. 이에 대해 노 씨는 반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좀 궁색하네요. 이게 내 태블릿이라고? 이렇게 의문문 내지는 화내기 아니거든요. 내 태블릿이라고. 이게 평서문이거든요. 이게 녹취가 들어보면.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내 태블릿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라도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내 태블릿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예, 당연하죠. 본인 거니까. 자, 다음 순요. 이거 말고도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죠. 예. 네, 노승일 씨가 또 청와대가 위증을 지시한 문건을 봤다라는 증언도 했는데요. 노 씨가 해당 문건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적혀 있었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특히 이미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진술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일종의 모범 답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이제 뉴스공장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 법적 조치, 법적 대응을 지시하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물었었는데 너는 누구냐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초기에는. 자, 다음에는요. 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속칭 최순실파로 분류되었던 정동진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도요. 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 재단 설립의 주체는 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배후에서 재단을 운영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순실 씨는 본인은 K스포츠재단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나랑 무관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만들고 최순실 씨가 위임받아서 한 거다라고 정동춘 이사장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쪽에 가까운 진술을 했던 분인데 그렇죠. 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헌재에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정호성 전 비서관조차도 대포폰을 봤다, 사용했다.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불리한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는 증인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연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네네.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한테 불리한 증인들도 막 부릅니다. 현재는. 이 국회 소추위원단 쪽에서는 지금까지 5명 신청했는데 2배가 채택됐고 2배 채택된 이후에 39명을 갑자기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누적 39명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8차 그때 갑자기 39명을 추가로 신청한 거예요. 추가로. 네. 지연되는 소리죠. 너무나 당연히. 자, 하나 좀 제목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10곳을 찍어서 정경련의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특검 진술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못 박아서 지원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쪽은 블랙리스트로 배제를 하고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단체들한테 돈을 주고 예, 관제 대무를 시키고요. 네, 그래놓고 그것을 여론으로 보도를 하죠 또. 네, 그런 건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돈 받았던 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있어요. 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이 코너는 걱정해야 될 대상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계속 바뀌었는데, 네. 나라 걱정 전에 본인 걱정해야 할 타이밍이었다가 이제 당적 걱정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당을 했으니까요. 예, 새로운 당을 걱정해야 될 찬스죠. 왜? 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딱 나가면은 확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죠?
아직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여쭤볼 거고. 네. 왜냐면은 그거는 폭탄이 아니기 때문에 폭탄부터 하시게요. 아, 이거 폭탄 무지 좋아하시네요. 네, 수리탄 던지고 가셔야죠. 자, 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아, 이거 굉장히 고생길이 훤한 일이에요. 예. 이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인지. 네.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최고위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위원. 제대로 못해가지고 새누리당 때 한 게 제대로 잘 못했는지 이번에 재수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되셨고 그래서 이제 중량감이 달라지셨다. 최고위원. 네. 자,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신 이현 의원님이 나와서 처음으로 보낼 분은 같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오세훈 전 의원이죠. 네. 최고위원이고 현재 네. 바른정당에. 네. 이분이 최고위원 된 다음 날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가지고 반기문 전 총장이 전권을 주겠다 같이 하자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전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축하도 받았고 다 수락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 시차가요. 네. 내정이 된 거는 그 전날이고요. 네. 확정이 된 거는 반기문 총장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하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 순서가 그래요? 네, 순서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몰랐던 사실인데. 네, 네. 창당대회는 화요일 날 했습니다. 네. 근데 월요일 날 일단 이제 창당대회에서 선출을 하거든요. 네. 선출할 때 이제 안을 올릴 사람을 정하는 것뿐이에요. 월요일은. 월요일. 월요일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전권을 주는 선대위원장 제의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났으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났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화요일 날 오후 늦게 이제 최고위원으로 창당대에서 선출이 된 겁니다. 아, 순서가 그렇군요. 거꾸로 된 그러니까 거예요. 내정되고 예, 제안받고 받고, 확정되기 전이었으니까 확정되고 나서 본인이 또 수락 연설까지 했어요. 내가 최고위원으로 잘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멍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네. 만약에 그런 예를 들면 내정이 된 당대에서 수락을 받았다, 제안을 받았다. 일단 그러면 나는 여기 확정이 이제 아니니까. 확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거의 99.9% 확정이거든요. 네. 본인이 고사하지만 않으면. 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내정이 된 상태니까 안 된다라든지. 하여튼 그게 이제 공식적은 상식적이고 아니니까 뭐.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만약에 갈망이 있으면 수락을 하지 말든지. 수락을 하지 말든지. 근데 거기 선대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받아서 가겠다는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나서 최고위원직을 수락연설까지 했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 시장통의 골목에서 하는 구멍가게도 상도인은 지키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권까지 생각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대권도 또 나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이고요. 자, 저희 그럼 기사 제목은 오세훈 최고위원 구멍가게 주인이냐 이겁니다. 기사 제목은 제가 다는 건 아닌데 네. 아주 정말 좋아요.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다음 내에서 분위기가 하여튼 이 어떻습니까? 뉴스가 사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는 이미 보도됐어요.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이 뉴스가 오보이기를 너무 바랍니다. 오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한 정치의 표상인 것처럼 여태까지 이미지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네. 깨끗한 정치라는 거는 원칙에 따라 하는 거고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과 룰을 지키는 게 깨끗한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수락연설까지 했는데 수락연설은 했지만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락을 했고 어제 이미 확정해서 방망이를 땅땅땅 쳤어요. 제 말은 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최고위원을 수락했다면 여기 남거나 바른정당에 네.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한테 긍정적으로 고려해봤지만 안 되겠습니다라고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둘 중에?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은 후자일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그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평소에 여태까지 해오신 걸로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죠. 여기서 후자라는 건 최고위원을 수락해놓고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하려는. 다 동시에. 네, 최고위원직도 사퇴하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 못 보셨어요? 룰이든 원칙이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아니 바른 정당의 입장에서 당 바깥에 있는 분인데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선대위원장이 된 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돌격대를 한다는 건데. 최고 책임자인데. 그것도 정권을 가진 선대위원장을 뭐 제안을 받았다고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태는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권이 무도한 곳이지만 그건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겠죠. 당에서도. 그거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은 그러고 싶겠지만 당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나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의도가 있어 보이지만. 한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 있어 보이지만 그게 아마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납이 되어서도 안 되죠. 용납하면 바른정당이 너무 무슨 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과 결합을 한다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이명박 대통령 계열들이 네. 거의 뭐 포진을 다 하고 있고 거의 그냥 이명박 캠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람들 말고는 이제 외교관 외교부, 대여섯 사람밖에 예. 없잖아요. 예. 뭐 그중에서 또 한 분은 또 지금 특검 관련해서 수사받으러 다니시느라고 거의 캠프 일을 못 보시고 예. 그러니까 뭐 한 4-5명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수십 명 중에서 4-5명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이명박 사람들인데 그러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리는 MB 계열들 다 방 빼라 이래가지고 외교관 계열이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내분이 있다 이런 뭐 여의도 괴담들이 돌고 있죠. 저는 알력이 아니라 대판 싸웠다. 이렇게.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MB 계열로 아주 유명하신 뭐 K 뭐 인사가 이제 네. 그럼 떠나겠다 이러면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전부 문자를 다 돌리는데 그 문자 내용이 네. 이렇게 MB 계열 방 빼란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반기문 전 총장에 합류하는 것은 MB계의 그림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오세훈 전 시장이 외교 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최고위원이 양쪽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해야 한다. 바라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무도한 사람, 그 정치 도의를 어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이미지 구기지 말고 원칙대로 당의 최고위원을 하시면서 그냥 반기문 총장의 영입이나 이런 거에 물밑에서 좀 힘써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관둬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는 간둬야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어떻게 둘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기 다시 연결할게요. 네. 당장 꺼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 바른정당이 최근에 발끈한 것이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장제원 대변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했잖아요. 네, 꾸짖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어투나 목소리나 이런 게 격앙돼 있었고 굉장히 강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같은 편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요지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황 이게 대행이? 바른정당이 이렇게 해도 되냐? 네. 이런 요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황 대행이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네. 대통령 후보라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보고 그다음에 정당의 대변인 보고 너 왜 나를 비판하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전례가 없죠. 아니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네. 후보로 나왔으면 더더군다나 유권자 한 사람의 비판도 소중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며 거기다가 또 정당의 대변인인 사람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나를 비판하니라고 꾸짖고 혼내고 어머나 기가 막혀요. 그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본 분 같아요. 그분은 위장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위장 이혼이라 하더라도 기가 네. 막힌 게 네. 이 상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올해는 지금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 요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잠깐 대행하는 임시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에요. 어디다 대고 야단을 치세요? 네. 그것도 대행인데 현재. 대행이 아니라도 그렇죠. 총리여도 안 되는 것이고 대행이라도 더더욱이 안 안 되는 되는 것인데 어디다 대고 진짜 입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계시는 제목 분이 좋은데요. 네. 황교안 대행 어디다 대고 어디다 대고 지적질. 예. 예. 보면은 이 삼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이번 정부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개념은 없고 네. 우리 같은 편인데 왜 그래? 정도를 넘어서서 아니 같은 편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감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기가 막혀요. 분명히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가 생겨서 그 자리를 임시로 봐주는 대행의 역할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자기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내팽개치고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와서 국정을 중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 4% 갖고 대통령이 돼요? 하지만 유승민 아니 4% 아니라 40%가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개인의 자리를 챙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내팽개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뭐 저는 동의하는데 네. 동의하지만 본인이 지지율 예상치 못하게 지지율이 예상치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황교안 대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그렇죠. 삽선이죠. 거기 갈 곳이 없는 마음들이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후보를 그냥 박근혜 아바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시즌 2를 열어줄 걸로 기대되는 황교안한테 그냥 고스란히 가는 그 지지율이죠. 황교안 박근혜 아바타 제목 두 번째 나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출마를 할 거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 여권에서? 아니 할 거라고 지금 거의 행보가 네. 대권 후보 행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기가 막힌 게 연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2017년 한 해의 국정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거의 99%의 확률로 본인은 2-3개월밖에 대행을 안 하실 분인데 맞아요. 2-3개월 대행하실 분이 무슨 1년 국정계획을 밝힙니까? 뭐 지자체도 개편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국정을 쭉 이어나간다는 확신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통령처럼 봐주길 원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청년과의 대화도 뭐 한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네. 그게 대통령 행보지. 그리고 대선 후보 행보지. 어떻게 이게 대행의 행보입니까? 저도 그거는 100% 동의하는데 네. 그래서 그 행보를 보면 이거 출마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이 지지율이 사람 여러 명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유승민 의원이나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면 남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요, 정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네. 황교안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걱정하지 그렇겠죠. 마세요. 네. 예.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 거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몰려있어서 그런 거고, 네. 여기는 지금 여러 명한테 나눠져 있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도 여러 명 있는데 나눠졌는데도 많은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아니. 그럼요. 소위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래요? 그분들. 그쪽이요. 그분들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이 10% 정도는 되고, 네. 이것은 이제 그 정도, 이 정도 전국에서도 그 정도라는 건 이후 열을 막론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딱 4%예요. 4%, 5%. 그분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는 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표가 간 거죠. 황교안이라서가 아니라. 네네. 그럼 명백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정당의 후보로 만약에 되면 황교안 전 총리가 10%대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분이 후보가 되면이라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자꾸 가정해서 그분을 마음을 부풀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네. 본인 스스로 부풀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정상 상태로 땅에 착근할 수 있도록 부흥 떨지 않게 도와드리죠.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아무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사람 여러 망친다고 전혀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이게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원래 정치권이라는 게 내가 이런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우리 정치하다 보면요. 네. 수백 명, 수천 명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5%, 4% 갖고 절대로 당선이 안 됩니다. 근데 이 4%, 5% 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다가 결국은 뭐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들, 예를 들어 4% 혹은 그 이하에 시작했다가 수직 상승해서 당선돼 버리는 그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그런 많은 분들에게 꿈을 주는 이제 설레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요. 1%였다가 당선돼 버리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례인데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벌써 연초에 그랬는데 선거가 연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한 3개월? 그렇죠. 4개월? 예. 길어봐야. 예.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리잖아요. 네. 언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500원 골프 칠 때 걸거든요. 어쩌다 샷 하나 좋은 거 나오면 내가 타이거 준지 아는 그런 분들이죠. 제목 세 번째 황교안 자기가 타이거 준 줄 알아. 저는 출마한다에 500원 걸었거든요. 500원이요? 네. 전 재산을 거세요. 아니, 500원이 전 재산이세요? 그 정도 가치는 없고 저는 500원 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면 500원 정도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5,000원 걸게요. 출마한다에. 자, 또 한 분이 이제 이건 초미의 관심사인데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들어올 것만 같았잖아요. 네. 거의 그러나 보다 싶었는데 이분이 방향 확 틀었어요. 네. 어떻게 하실 예정이라고 바른정당 내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바른정당 내에는 지금 다들 생각이 갖가지라 네. 그걸 뭐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저와 이제 몇 분 가까운 사람들의 예측은 네. 당을 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분명히 밖에서 있는데. 당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네. 근데 지금 이제 10명 정도 되시잖아요. 네. 1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군지. 구정이 지나버리면 벌써 2월 아닙니까? 네. 당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 99.9% 불가능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저도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라 네. 그러면 그냥 밖에서 일종의 그냥 의원들이 몇 명 모여 있는 조그만 회의체 비슷한 거. 무슨 연대체 같은 거죠. 정당은 아니고. 그런 걸로 계시다가 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연대하고 싶어하는 본인 지금 빅텐트라 그러시는데 스몰 텐트를 아직 못 치시는 거잖아요. 텐트가 아예 쳐지지 않고 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빅텐트 가기 전에 스몰 텐트부터 쳐야 되는데 네. 그 스몰 텐트인 창당이 불가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다른 스몰 텐트들로부터 단일화하자, 연대하자 이런 이제 오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성사 가능성은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나도 대선 후보군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바른정당은 그 사이에 아마 후보를 선출하겠죠. 네. 뭐 저희는 일단 지금 유승민, 남경필, 대선 양자구도죠? 일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오늘 남경필 직사가 출마 선언하고 내일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스케줄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정해질 거란 말이죠. 바른정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그다음에 그 외에 손학규 후보 또 몇 분이 더 계시잖아요. 김종인 의원도 이제 후보가 네. 될 것 같다는 설도 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출마 선언하신 정운찬 전 총리가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기려면 묶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이거죠. 다 내 밑으로 와라.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냥 어떤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지지율로 보면은
다른 분들을 반 총장 측에서는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막판에 돼야 단일화가 됩니다. 네. 선거를 뭐 한 3, 4주 남겨놓은 상태에서 3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막판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은 지금 뭐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반 총장님은 지금 날마다 지지율이 달라지시잖아요. 그러니 3개월쯤 후에 지지율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때 아마도 본인이 일단 그렇게 티끌모아 티끌 상태에서 티끌모아 중산 정도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아마 바른정당과 단일화를 요구하기 십상인 것 같은데 네. 단일화 혹은 연대.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됐던 남경필 지사가 됐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정당에서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네. 이게 도저히 이렇게 대여섯 명으로 쪼개져가지고는 뭐 정권 창출이 무망하다 이렇게 되면 막판에는 결국 사람들이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 단일화 방식은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이 포기하는 방식이 되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포기하는 방식인데 포기하는 사람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는 거는 객관적인 룰을 만들어야죠. 근데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 그 룰을 만들고 나면 그 룰에 여론조사 의해서 같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론조사를 뭐 어떤 방식으로 섞든 하겠죠. 단일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야권에서 많이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거. 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전 대표와 또 한 번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으로 봐야 되는 분인지 여권으로 봐야 되는 여권이라기보다는 보수로 봐야 될 분이 진보로 봐야 될 분인지 그분은 정말 아리까리예요. 그게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장점이죠. 이분과 함께하면 이것이 정권 교체가 아닌가 정권 교체인가 약간 애매모호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을 거라고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또 이제 진보표를 나누는 효과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후보를 그분까지 포함해서 단일화가 안 돼도 뭐 본선에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죠. 그러면은 안철수 제외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 후보 하나, 국민의당 쪽에 후보 하나, 네. 그리고 소위 제3지대 후보 네, 하나. 반기문이 될지 유승민 혹은 남경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네. 가운데에 한 분, 네. 한 3자 구도 정도가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3자 구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인데 정권을 지켜내겠다는 열망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압력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는. 포기해라. 거의 뭐 이제 유권자들이 사생결단으로 요구를 많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반기문과 유승민 혹은 반기문과 남경필이 나왔다. 네.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고 하는 네. 압력이 네네. 강할 것이다. 네. 굉장히 그- 유권자들의 압력이 셀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누가 과연 더 조직력과 지지세가 있느냐 가지고 이제 결판이 나서 그때는 유승민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가운데지대 후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면 벌써 거기서 5, 6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우리가 8, 9% 되니까 8, 9% 벌써 오르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정당의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또 효과가 있죠.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 올라가죠. 지금 이제 10% 중반대에서 자꾸 내려오고 계시는 분하고 크로스오버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죠. 10% 중반대에서 자꾸 내려오는 분은 반기문 전 총장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보세요, 계속. 언론에 낮으나요? 10% 중반대에서 계속 내려오지는 않고 거기 머물고 계시나 하죠. 지난주 주말에 좀 내려와서 그죠. 네. 10%대로.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바른정당 내의 후보군들의 생각인 거군요. 네. 시간이 아직 두세 달 남았기 때문에 네. 반 총장이 결국은 여하간의 방식으로든 바른정당과 함께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저희도 반 총장과 함께 연대가 되든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 들어오시든 같이 가는 게 좋다고 보죠. 그래야 이제 컨벤션 효과가 커지죠. 네. 관심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나뉘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오세훈 최고위원은 글로 가서 일을 하든 일로 와서 일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거는 일종의 기본 상식입니다. 상도에 어긋난다. 일종의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법에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인간 사회의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기본 상식이에요. 오세훈 최고위원이 인간사의 기본 상식을 어기고 있다. 라고 하신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갔다가 2부에서, 아니 3부에서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